세월도 빠르고요. 예, 어제는 뭐였습니까? 입추였습니다. 음력으로 입추였죠.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음력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음력으로 입추하면 벌써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벌써 직감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돼버리죠. 덥다가도 갑자기 밤 되면 벌레 소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밤에도 울었던 매미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지고 벌레 소리들이 가을용 벌레들의 울음소리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요, 5분간만 짧게, 이재명 도지사의 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여름 휴가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였죠. 그리고, 최종 결심 공판은 8월 14일 날,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준술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여름 휴가 내내 아마 재판 최종심 관련한 최후 진술도 한번 작성을 해봤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국정 구상, 도정 구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휴가 기간 또 편하지 않게 안성에서 또 물류창고 폭발 사고 또 대형 화재가 있어가지고 소방관 한 명이 또 순직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조례 회의라든가 공식선상에서 어떤 말씀을 할 때 우리 119 소방대의 노고,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기도 소방대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이런 데에 참석해가지고 소방관들의 그런 운명, 소방관들의 그런 노고,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 내의 도민들의 위험, 안전,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도 좀 마음 편하게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환풍기 사건 때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유족이라든가 이런 사건 관계자들하고 잘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패도 받고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 119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비난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처럼 평소에도 119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위원장으로도 참석을 했고 조사도 낭독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국가직 전환을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비라든가 대우, 급여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정권 초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데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첫 단추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부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장례식 위원장으로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휴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도 파주 DMZ 뭡니까 평화의 길 개방식에 참석을 했죠. 예전에는 부르지도 않았죠. 이재명 도지사.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하고 같이 DMZ 여러 곳을 같이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초소도 보고 종도 올려보고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챙겨주는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군이라고 믿었던 트럼프의 행동은 참으로 실망스럽죠. 문재인 대통령의 젠틀하고 품위 있고 이런 것은 칭찬하지만 뒤로는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제2 사드 배치를 현재 대한민국에 요구를 했고 또 그다음에 무슨 해협에 군대 파견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만 상당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정치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믿었던 우방국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달라.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면 보복하겠다, 이런 위협도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처해 있는 국내적, 국제적 현실은 매우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세력들이 똘똘 뭉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도 일본과의 이런 무역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고,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엄청나게 또 인상을 요청을 했고,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트위터에다가 대한민국이 주둔비를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런 트윗까지 날리는 등,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문바들도 그렇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의 그 젠틀하고 신사적인 이미지, 유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이미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경제 질서, 국제 이런 역학 구도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북 간의 이런 핵 협상, 긴장 구조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니고시에이터 이렇게 하면서 타임지에서도 높게 평가했지만, 전국에는 이렇게 일본 아베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국 트럼프로도 약간은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는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젠틀하고 약간 신사적인 면모, 그 다음에 약간 합리적인 이미지 이런 거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요구하는 대로 적당히 구슬리면 잘 말이 먹히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약간 과도한 요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요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이런 현재 무역 전쟁이라든가 무역 마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전부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명박이 예상했겠습니까? 박근혜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예속 상태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의 이런 판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단초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일본의 이런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약간 준비를 잘 못한 측면은 있죠. 그런 것은 좀 비판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쪼잔하게 무역 공격,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죠. 현재는 2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국주의 그런 마인드로 21세기의 경제,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닥친 이런 경제 분쟁 상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심을 해야겠죠.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지만, 현재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소재들은 약 3개월치 정도를 아마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작 기기라든가 기기 부품, 이런 것은 일본의 부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지만 6개월 정도를 아마 위기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아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요소 기간이라고 합니다. 첫날은 주가도 폭락을 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긴장을 좀 줬는데 약간 진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말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을 공격하는 국내의 반대 정치 세력,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 보십시오. 전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엄마 부대 주옥순이라든가 이런 애들 보세요. 이런 애들이 언론을 타고 있고 오히려 이름값만 올리고 있죠. 일치단결해서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모자를 파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단합된 힘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의사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때 정치적인 경쟁 상대이긴 했지만, 이재명 도의사가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현재 위기 상태가 더 악화돼가지고 문재인 망해라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과의 이런 경제 위기, 무역 보복 이 상태를 극복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니까요. 물론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문재인과 그 문재인
따가리들, 국문 똥파리들이 이재명에게 가했던 이런 정치적 공격, 음해, 공작 이런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명확히 문재인 정부 국익을 앞세워야 하는 문재인과 그 이재명을 공격했던 국문 똥파리 세력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현재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요, 아직까지는 휴가 기간 중이지만 파주 DMZ를 김현철 통일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정부 요원이죠. 정부 실무자하고 같이 경기도 파주 일대를 같이 탐방을 하고 현재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의 힘과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자존심 세우고 아직도 경선 시절에 그 옹졸한 자존심 상처를 들먹이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배격한다. 그러면 현재의 일본과의 이런 극심한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이 상태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도 이재명 도지사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가 디지털,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이런 핵심 산업의 중심지니까 경기도 따로, 대한민국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장관은 물론이고 경제 장관도 경기도에 보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초청을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오늘 개각을 단행했죠. 그래서 조국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조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국이 저번에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임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조국에 대해서 정체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각은 어느 정도 김진표만 아니면 됩니다. 김진표만 아니면 되고 어느 정도 개각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휴가 기간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였는데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안성 물류창고 폭발 사고도 있고 순직도 있고 장례 절차도 거쳐야 됐고 파주 DMZ도 방문하고 이래서 바쁜 휴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새해 한 주가 시작되면 이재명에게 펼쳐질 많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3일 날에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를 또 주도해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각종 개발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이해 세력에게 독점하지 않고 이 개발 이익들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자, 이런 정책을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영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자, 이런 좋은 제안을 아마 또 8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을 저는 자주 갖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언제 관심을 가졌냐? 이재명 도지사의 욕설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찰진 욕설.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형님이 녹음을 하겠다, 그리고 형수님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공직자 신분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고 욕을 엄청나게 했죠. 어머니에 대한 그런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욕을 과감히 할 수 있다. 체면 처리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을 싫어하고 어떻게 공직자가 욕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진면목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솔직하구나. 자신이 느끼고 고민하는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재명의 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할 상황이었고 욕을 안 했으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요?
지난 대통령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시절을 극복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리숙함이 있었죠. 기존의 그 비자금, 정치자금 이런 관습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박근혜를 보고 이명박을 보게 되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든가 공직자의 자세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의 대한민국을 자기 소유로 생각한 측면이 컸습니다. 내 나라, 내 소유 이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대한민국을 소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내 백성, 내 신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측면이 컸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돈에 환장해가지고 정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돈권, 금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추가할 정도로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엄청나게 자신의 권력 이것을 이용해버렸 측면이 있었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백 번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뭡니까? 야망이 없었죠. 공직자로서의 야망이 없었다. 자신이 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목표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트럼프에게도 휘둘리고 아베에게도 휘둘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철한 국가의식, 그 다음에 공직자의 이런 가치 확립이 돼 있다면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한다든가, 어차피 전쟁은 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미국에게 종속되는 이런 외교 관계를 다변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런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현재 이런 트럼프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다 보니까 아마 좀 헤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의 가치, 주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어떤 사리사욕을 취할까요? 자신이 그토록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설마 대통령의 자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런 공익을 명예로 생각하고 아마 올인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뭐 이당현 국무총리가 대권 지지율을 뭐 선두를 달리고 있고, 황교안이하고 어떤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 기간인데도 엄청 개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 그리고 파주 DMZ까지 가가지고 뭐 공식적인 행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통일부 장관이 동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처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정중하게 함께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또 국회 토론을 한다거나 8월 19일에는 경기도 지역구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비공개 모임이 경기도 공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 14일이 종국 심판이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것 같고, 최종 판결은 아마 8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9일 날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9일 날 경기도 공관에서 경기도 지역위원장들과의 비공개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고등법원 2심 재판 판결 이것이 선고되어 있고, 아마 오후에는 저녁에는 아마 지역위원장들과의 이런 모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재판은 현재 뭐 예정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당신의 아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친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아군, 문재인의 힘, 문재인을 도와주는 아군 세력은 누구입니까? 가장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 도지사 아닙니까? 정중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국무위원회에 초청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난국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이 처한 국내적
국외적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재인을 하나의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함께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재명을 공격했던 똥파리는 똥파리대로 방어를 해서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날 종국 심판이 있고 8월 19일 날 최종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잡혀 있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재명 지지자들, 여력이 되신 분들은 힘을 합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번 끝까지 파이팅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어.